안녕하세요, 마을 대표입니다. 네, 자, IPO. IPO 하면 뭐예요? 장외 주식.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사기도 많고요. 한 10개 중에 9개는 사기라고 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무조건 의심이 나는 시장의 IPO입니다. 좋은 IPO란 무엇인가 설명드릴게요. 좋은 IPO냐?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갑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이게 저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IPO라는 거는 IPO를 왜 할까요? IPO를 하는 이유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막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합법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더 하고 싶은 것들 막 할 수 있겠죠. 자금 조달이 용이해서 IPO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 기업들,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 회사들이 IPO를 했을 때 좋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본 조달이 굳이 필요 없는 현재 수익률이 좋고 잘 나가는 것들이 IPO를 했을 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IPO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냥 일반 상장과 그리고 벤처, 뭐 기술 특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술 특례나 벤처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조건 자체가 달라요. 자, 뭐 3년 이상 뭐 수익이 나야 된다, 뭐 이런 부분 똑같긴 한데, 벤처는 이것도 완화되어 있죠. 딱 돈으로 얘기할게요. ROE가 뭐냐면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인데, 매출액만 놓고 볼게요. 매출액이 일반 상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이 100억이 이상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순이익이 20억 이상 나야 되고, 근데 벤처 같은 경우는 50억 그리고 순이익이 10억 이상만 나면 돼요. 절반이죠. 이 절반이 그냥 절반인 애가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혜택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네,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예요? 무언가 자금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돈이 부족할 때 벤처 쪽으로 상장 심사를 많이 넣겠죠. 네, 그렇다면 상장이 되고 나서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자본 잠식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율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업계별로 얼마나 그 업계의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뭐 게임이든 뭐 이제 뭐 자동차든 뭐 다 뽑아 드릴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게 좋은 장외 주식이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벤처 쪽보다는 기술 특례보다는 그냥 일반 상장을 위주로 봐라. 왜냐? 상장 심사 자체가 훨씬 까다롭고 이게 맞다. 뭔가 돈이 없어서 하는 듯한, 자, 주식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한 2,000개 정도 있죠. 뭐 코스닥 한 1,200개 정도, 코스피 한 780개인가 한 그 정도 해가지고 두 개 합치면 2,000개인데, 그렇게 상장한 것들도 사실 유상증자를 계속 했다. 그러면 우리가 좋게 봐요? 무조건 안 좋게 봐요.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자꾸 유상증자를 하는구나 라고 하고, 유상증자를 많이 한 회사는 자본 잠식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업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IPO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굳이 IPO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투자자들도 이기고, 기업들도 그 IPO가 상장을 한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될 놈이 더 잘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장외 주식을 골라야 되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뭐 어렵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상장 요건들을 얘기하는 거는 딴 데 찾아보세요. 저는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딱 집어 드릴게요. 그냥 유명한 거. 최근 내가 예를 들게요. 노랑풍선 들어봤죠? 노랑풍선. 네. 노랑풍선 뭐 되게 저렴하게 여행사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 투어도 있고 모두 투어도 있지만 노랑풍선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왜냐? 저도 써봤으니까. 자, 바디프렌드. 의자죠, 의자. 근데 의자 자체가 상당히 편하죠. 편한데 뭐 안마를 해줘요. 근데 이게 싼가요? 비싸요. 막 적게는 200만 원대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 원대까지 호가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사야 되나요? 아니에요. 렌탈 서비스가 들어와서 월에 얼마씩 내고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렌탈 시스템이 잘 도입된 게 웅진코웨이인데, 웅진코웨이도 사실 렌탈 시스템이 도입하고 나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퀄리티 있는 그런 안마 의자를 가지고 렌탈 사업을 하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 주변에 바디프렌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주변에 한 명은 있죠. 이렇게 유명한 거, 뭔가 대중적인 거, 이거 상장 안 된 기업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면 우선적으로는 실패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한 실패는 상장 심사를 넣는데 상장 심사가 지연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 기업이 진짜 돈이 많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고 ROE가 높고 이래도 회계적으로 뭔가 이제 뭐 장난치거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은 뭐 안 해줘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곳들이 되려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더 크게
가격적인 방어를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2019년도 돼지띠에, 제가 돼지띠거든요. 돼지띠에 왜 이 그 장외주식 타짜, 마운의 타짜 IPO를 시작했냐면 2019년도는 IPO의 해예요. 네, 백종원 라인, 네, 그쪽 외식 사업도 엄청 커졌습니다. 요즘에는 옷을 안 사 입고 먹을 먹는데요. 외식 사업에 관련된 IPO들, 그리고 방탄소년단, K-pop 아주 그냥 난리 나죠. 네.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런 IPO, 그리고 뭐 바디프렌드나 뭐 노랑풍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종목은 그때그때 설명해 드릴 거고, 굉장히 컸던 큰 벤처가 아닌 일반 상장을 준비하는 굵직굵직한 IPO도 많고요. 이런 IPO들은 기존의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것보다도 자본율이 좋거나 또는 순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면은 외국인 투자들도 많이 들어올 예정인 것 같고, 그리고 기업 투자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일반 투자도 많이 들어와서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IPO 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왜? 들어가서 수익 내려고, 2배, 3배를 그냥 쉽게 좀 먹으려고 하는 건데, 너무 벤처나 너무 리스크가 큰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상장인데 우리가 들어봤을 때 유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사면은 그게 되려도 수익을 줄 확률이 높아요.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외 주식이다 보니까 좀 더 비싸게 사거나 또 여러모로 약간 눈탱이 맞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런 게 또 제 일이에요. 이걸 찍은 이유는 이게 너무 괜찮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가격, 적정 가격도 잡아 드릴 거고, 적정 가격에 파는 사람을 잡아다가 연결도 해 드릴 거고, 저는 중간에서 수수료 편취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제가 정보 제공하는 정보 제공비만 나중에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IPO를 어떤 걸 투자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가, 안전한가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요. 쉽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특례나 벤처 쪽보다는 그냥 일반 상장인데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고 한 번 써봤고 했던 유명한 것들, 아 여기는 왜 하지? 이미 돈 잘 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눈탱이 맞지 말고 좋은 가격에 받아다 사면은 돈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다음 시간에는 시장 규모가 있어요. 게임 시장 규모, 외식 사업 시장 규모, 여러 가지가, 5G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 규모별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